이번에는 49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야 좀 이따 문장을 하나씩 구별을 할 거니까, 딱 자세하게 할 거니까. 예, differentiate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차이를 확인하다라는 말이니까, 그럼 between the truth and lies 사이에, 즉 진실과 거짓의 사이에서 구별을 하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lf-esteem이라고 하면 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역할이겠네요. In building relationship이니까 어떤 관계를 만들 때 자존감의 역할. 자, 세 번째는 칭찬의 중요성이죠. praise의 중요성인데, 뭐 할 때 칭찬의 중요성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칭찬의 중요성입니다. 4번 balancing이라고 하면 밸런스가 균형이잖아요. 그래, balancing이라고 하면 균형 잡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이익과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기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에 influence는 영향력이죠. 이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력이네요. 어디에 끼치는 거냐면, 인터라고 쓰면 상호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끼치는 이런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보기 5번이 정답이었죠.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씩 무슨 말인지. 사회적 관계는요, benefit from 이라고 하면 얘가 또 benefit이 동사로 이익을 얻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이익을 얻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이익을 얻어요. 누구로부터 이익을 얻냐면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냐면 giving each other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ing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겠죠. 자, 서로에게 주는 건데요. give라는 놈을 여러분 동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소위 일명 사형식 동사가 돼서 뒤에 간접 목적어,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서로에게 뭘 주는 거냐면 칭찬을 주는 거죠. compliment이라는 말이 칭찬입니다. 얘는 뭐 괜히 얘기해서 더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compliment이라는 말은 칭찬이고요. PLI라고 쓰지 않고 PLE라고 쓰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보완, 보충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죠. Giving each other compliment, 서로에게 칭찬을 내주는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게 된답니다. 그 다음 now and again 이라고 하면 쟤는 뭐 때때로 이따금 이런 얘기거든요. 자, 때때로 서로에게 칭찬을 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like to be liked 이렇게 be like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죠. like가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be like 여기 like는 좋아하다라는 말이 수동이 된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또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서로에게 칭찬을 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서로 뭘 받게 되냐면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거겠죠. In that respect 그런 점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이 respect가 존경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 동사야 뭐 여러분 다 아는 거고요. 이거 말고 respect가 명사로 쓰이면 이때는 RE가 붙어서 뒤로 물러나서 보는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점, 그다음에 측면, 모습, 양상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in that respect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socialize는 사회적 거짓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making deceptive라는 말이 속이는 거짓의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flattering comment에 flatter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아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분 좋게 하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이지만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I like New York cut. 야, 너 새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런 이제 개구라를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얘가 may benefit 이익이 될 수도 있군요. 상호 관계에 mutual이라는 형용사 서로의 상호간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mutual respect 이렇게 쓰면 상호 존중 이런 말이 되는 거죠. flatter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표현 하나만 챙겨 두시겠어요? I'm flattered라고 하면 그러면 얘 지금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쓰면 ed가 붙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아부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와 어쩌고저쩌고 너무너무 강의 잘하시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말에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영어로 I'm flattered라고 그래요. 누가 저한테 강의 정말 잘하시는군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알았냐 뭐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자, 사회적 관계라는 건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 건 체크할 필요도 없는 팩트입니다. 자,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는데 서로에게 가끔씩 칭찬해 주는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남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남한테 그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거짓말인데 속이는 건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자, 머리 스타일 죽이는데 이런 말들이 may benefit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mutual relation의 상호 관계에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런 socialize는 are told 말하는 거죠. for psychological reason으로 심리적 이유로 하게 되는 거짓말인데요. 자, 저는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건 심리적 이유로 하는 거고, 그래서 serve 기능하는 건데, both self-interest에도 기능하고, 그 다음에 and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용을 하는 거죠. 즉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모두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self-interest의 기능을 하는 건, 즉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건 왜냐하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얻을 거니까요. 왜 언제 만족감을 얻냐면 자기들이 알았을 때, 자, 뭘 알았죠? Their lies please other people. 자기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럴 때 거짓말을 한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고, 왜냐하면 they realize 걔들이 알게 되니까 깨달으니까요. 뭘 깨닫죠? 말하는 것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피했구나. occurred라고 하면 얘는 어색한, 낯선이라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좀 어색한 상황이나 또는 논의를 피했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니까요. 자, 사회적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 심리적 이유로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자, 얘네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한 사람이 만족하게 될 거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챘을 때 뭘 알아챘냐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만족할 거니까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또는 왜 기분이 좋아지냐면, 왜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냐면 깨달으니까. 뭘 깨닫냐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어색한 상황이나 논의를 피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요, they serve the interest of others, 또 타인의 이익에도 복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실을 듣는 것, 늘 진실을 듣는 것, 어떤 거냐면 you look matured, 너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지금. 보다 그러냐면 you did, 실제보다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너보다 너 지금 훨씬 늙어 보여 라는, 저건 살인을 부르죠 저런 말은. 자, 이런 진실만을 듣는 건요, 진실만을 듣는 건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자신감과 그 다음에 자존감에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다음은요, 이어서 50분 문제 풀어보시지요. 첫 문장에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한마디 하면 저게 다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왜 데리고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가능성은 여태까지 수능에는 그런 적 없었어요. 이 지문의 길이가 이 정도에 나왔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이수진 장군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새끼 역적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 나타나는 사람은 뭐 이 정도 되면 유명하니 여러분도 알 텐데 시험에 지문에서 보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안 유명한 거 아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식한 거지.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 유명 인사들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압도적 권위를 빌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명 인사의 이름은 뭐하고 권위가 같으냐면 연구 결과하고 권위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문으로 가지고 가면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유명 인사가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어떤 경우는 있냐면 이완용은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의 행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 그럴 경우 없다라고 여기면 되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그 옆에 새 이웃들에게 가서 뭘 좀 부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부탁을 하면 마지막 문장 뭐라고 결론 나눠 볼까요? 그런 방식으로 쌍방이 다 좀 자연스러운 이런 망설임을 다 극복하게 되고, 자, 그렇게 낯선 사람에 대한 서로의 두려움을 없애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처음과 마지막이 기가 막히게 시작과 끝을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 중간은 아주 부드럽게 얘네들을 연결해가는 하이 진술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 두 문장 정도면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는 거네요. 보기가 조금 어렵게 쓰였네요. 원래 제목이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약간 바꿔서 비유적, 상징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How to present your strength to others. 자, 어떻게 당신의 장점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네요. 뭐 보여주고 발표하고 이러는 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보여주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 관계를 여는 장치,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하는 보기 2번이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오퍼너는 병따개가 자꾸 연상이 되기는 하지만, 자, 근데 why do we, 그 다음에 hesitate 이라는 말은요, 주저하다, 망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돕는 걸 망설이나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계속 감시해서 졸면 죽여버리세요. ask for이니까, 자,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shows 보여주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당신이 부탁하는 것이 who you are. 당신의 who you are이라고 하면 너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니까 당신의 존재, 당신의 정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자, 부탁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마지막 5번에 polite이라는 말은 예의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바른 방식이죠. 그 다음에 inviting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는 예의 바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문장 하나씩 볼까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저씨는요, once 한 번은 suggested 제안을 냈죠. 한 번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newcomer 새로 온 사람, 어디로 새로 왔냐면 neighborhood로 새로 온 사람. 이거 여러분 너무 이웃으로만 해석해서요, 그 이전에 동네라고 먼저 한번 해석해 볼 걸 권하겠습니다. 열이면 9번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먼저 해보세요. 자, 그 어떤 동네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ask 부탁하는 거죠. new neighbor 새로운 이웃에게 to do him or her a favor. do a favor 이라는 말이 호의를 보이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호의를 베풀다. favor이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호의,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뒤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여기다 it 붙이면 favorite이라는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하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의역하면 저기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could you do me a favor? 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 생긴 이웃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cite라고 하면 cite가 동사로 인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뭘 인용하냐면 오래된 맥심을 인용하는 거죠. 격언이죠, 격언. 자, 옛날 격언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콜론 찍고 나오는 말 격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격언이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자, 여기 done이라는 말을 동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고 a kindness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한번 친절을 베푼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한번 친절을 베푼 사람은 이라고 해서 he가 주어죠. he가 주어이고 will be 자리가 동사가 된 거예요. 자, 당신에게 한번 이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훨씬 더 기꺼이 당신에게 또 한 번의 친절을 베풀 거다라는 얘기죠. 되죠? 자, 여기 ready to라는 말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꺼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에게
another 또 한 번의 호의를 베풀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왼쪽 편에 저기 있는 non you kindness와 똑같이 do가 동사라고 보면 you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another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another favor이겠죠. 그렇죠? another kindness겠죠. 자, 옛날 속담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기꺼이 또 한 번의 친절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러냐면 he보다 그런 건데 어떤 he보다 당신에게 더 친절을 베풀 거냐면 you yourself 당신이 have obliged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즉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보다 오히려 어떻다는 거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 당신에게 더 친절을 베풀어 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갔냐? 이 프랭클린의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는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이거 아니다. 저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oblige라는 말이 이렇게 의무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bliged to do라고 이렇게 써서 보통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도 지금 have obliged to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kindness 정도 되는 말이 생략이 아니지 to do kindness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똑같은 말들이니까 두 번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번 더 친절을 베풀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보다 그러냐면 당신 자신이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 의무가 있는 사람보다 뭐 이런 말이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번은요, 이 프랭클린의 생각에는 프랭클린의 견해로는 asking someone 누군가에게 for something을 부탁하는 것 이렇게 됐네요. 자, 누군가에게 something을 부탁하는 건 가장 유용한 그리고 아주 즉각적인 초대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asking이 주어겠죠. 자, someone에게 for something을 부탁하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이렇게 됐고요. was가 동사겠죠. 얘가 가장 유용한, 가장 쓸모있는 그리고 가장 즉각적인 초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곧바로 반응을 불러온다는 얘기겠군요. 뭐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런 부탁은 on the part라는 말은 누구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 온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탁은 이렇게 됩니다. 또는 새로 온 사람의 쪽에서, 새로운 사람 쪽에서의 그런 부탁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새로운 사람 쪽에서의 그 부탁은요. 그래서 provide the neighbor with라고 쓰면 이 provide A 그 다음에 with B라고 쓰면 이게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새로운 사람 쪽에서의 그런 부탁은, 즉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동네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게 그 이웃에게, 즉 옆집 사람에게 원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show himself, 자기 himself or herself,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자신은 뭘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At first encounter이라는 명사는 만남이거든요. 자, 첫 만남에 자기가 바로 아주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처음 이사 가서 뭐 하다가 옆집에 가서 죄송한데 오늘 이사 왔는데 여기 저기 혹시 망치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서 망치를 빌려주게 되면 그때 싫어 이 새끼야 라고 해버리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건데 그때 그 부탁 하나 딱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야, it was meant that. 그래서 그게 또한 의미하는 건 뭐냐면 the letter이라고 하면 얘가 후자거든요. the letter이 후자. 그러면 반대로 the former이라고 쓰면 얘가 전자라는 말이 됩니다. 야, 앞쪽에 나왔던 사람이고 얘가 뒤쪽에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앞쪽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앞쪽에 나왔던 사람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네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여기 후자는 원래 살고 있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건 또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후자가 즉 원래 그 동네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부탁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에게? 전자에게. 즉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들어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increasing 뭐가 늘어나게 되냐면 뭐가 커지게 되냐면 familiarity라고 하면 익숙함, 친숙함이네요. 자, 익숙함과 즉 서로 친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n that manner라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n that way 뭐 이렇게 써도 똑같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manner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처럼 예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manner라는 말이 예의 예절이라고 쓸 때는 뒤에 s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명사로 예의 예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both parties가 그러면 쌍방이 양방이라는 얘기예요. 이 양쪽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다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overcome이라고 하면 come 다가오는 걸 over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overcome이라는 동사는 넘어서다, 극복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장애물 같은 걸 넘어서면 어려움 같은 걸 넘어서면 극복하다라고 해도 될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로 그냥 폴짝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자연스러운 hesitancy라고 하면 hesitate이라는 말이 동사예요. 이렇게 쓰면 주저하다, 망설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hesitant이라고 쓰거나 hesitative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형용사로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런 말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명사가 된 거겠죠? 그 자연스러운 거 좀 주저하는 마음, 그 망설이는 마음이나 mutual이라는 단어는 앞문제에서도 나왔었네요. 서로의라는 얘기죠. 서로의 두려움입니다. 누구에 대한? stranger,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서로의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정답이 보기 2번에 그 관계를 여는 장치, 그 부탁하기라는 말이 보기 2번이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됐을 겁니다. 51번은 어법 문제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문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해석은 좀 이따 이제 꼼꼼하게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문법문제 해석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정답 먼저 확인을 해두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ingd를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ingd가 즉 능동수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건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시스템 이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디자인 되어 있는 거니까 수동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이 D는 이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앞에 있는 that이라는 관계사를 데리고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군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말로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옮겨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hey cannot explain new information 딱 들어가 맞는 자리죠. 그래서 이번 관계대명사 자리도 이상이 없고 3번은 뭐 더 단순하네요. 여기에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를 쓰고 있는 것 얘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4번은 ensure이라는 동사 자리가 왔는데 이런 문제 속지 마셔야 될 게 현재 앞에 있는 discoverys라는 말이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어가 누가 됐냐면 이러한 방법이라는 this way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새로운 지식을 예전 발견 위에 쌓아가는 방법이라는 말로 얘가 현재 주어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현재 주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this way라는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동사도 단수 모양이어야 하는데 여기 그냥 ensure로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를 단수 동사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보니까 5번 자리는 much easier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 이따 본문 속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much라는 말은 여기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여서 보기 5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각각 이제 그 문장 속에서 문장들을 좀 더 우리 자세하게 해석해 가면서 저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There are many methods가 많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r finding answers니까 답을 찾아내는 정답을 찾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to the mystery에 관한 답을 찾는 거죠. Of the universe 우주의 mystery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아주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science가 그 중에 단 한 가지일 뿐이죠. 우주의 답을 뭐 찾아내는 방법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이러면 하느님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신화적으로 그 우주를 이해하는 자연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천둥이 왜 칩니까? 토르가 망치를 휘둘렀다 뭐 이런 철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과학이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과학은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얘는 굉장히 유니크하죠. 앞에 UNI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숫자 1,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QUE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얘는 형용사를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니크라고 쓰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돼서 굉장히 독특한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단성 모드로 되어 있는 걸 유니섹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때 그 유니라는 말이 숫자 1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뭔가 통일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 앞에 유나이티드 붙이잖아요. 그때 유나이라는 말도 숫자 1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유니에다가 FI 같은 우리가 이번에 수업하면서 많이 봤던 단어 같은데 이렇게 쓰면 FI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뭘 만들더라? 얘가 to make라는 뜻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unify라고 하면 얘가 하나로 만들다, 통일하다, 그 다음에 단일화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는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FI라고 끝나는 놈들은 명사형 전미사를 어떻게? fication이라는 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fication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단일화, 통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양을 봐두실 게 FY나 그 다음에 또는요 여기 있는 FIC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부 얘네들이 make의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확인은 해야 될 거니까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이 FIC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FEC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FAC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 그냥 가운데 모음만 변화한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뭔가를 만들다라는 to make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니 instead of라는 말은 뭐뭐 대신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뭐 대신에 라는 말이 of가 소위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만약에 동작의 내용을 쓰고 싶으면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 뒤에다 뭘 붙여서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죠. 이따
그 보기 4번이었나요? 3번이었나? before 다음에 using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make guess라고 하면 추측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사 make를 그냥은 못 쓰고 이 자리에다가 ing를 만들어서 동명사를 만드는 거죠. 자, 과학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랬거든요. 특이한데 추측하는 대신에 과학자들은 뭘 따르냐면 follow system, 시스템을 따르죠. 어떤 시스템을 따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까 이제 보기 1번에 있었던 designed라고 하면 디자인하다라는 말인데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능동수동의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이면 ing를 쓰고 수동이면 ed를 쓸 건데 시스템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디자인 되는 거니까 사람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니까 수동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법 문제로 풀 때는요.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디자인하다, 디자인되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이 자리를 디자인하다라는 능동으로 두세요. 능동으로 두시고 시스템이 디자인하다가 맞으면 그때는 얘는 ing 즉 능동이 맞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보면 시스템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디자인하다라는 말이 맞죠. 이렇게 맞으면 그때는 수동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놈이 여기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거니까 뭐를이라고 해석하면 얘가 맞아 떨어지면 얘가 수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령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이 문제로 원래 잘 나오거든요. 여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 뭐 너무 단순한 쉬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시험에서 이렇게 능동수동을 물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난도가 있는 놈들이 들어와요. 헷갈릴 만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쟤를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면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놈은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얘가 좀 독특한 건 얘는 추측 이전에 과학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따라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입증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만약에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true인지 false인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prove라는 놈이 일명 타동사잖아요.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타동사 다음에 지금 뭐가 왔어요? 명사절에 해당되는 if가 왔죠. 그럼 여기 있는 if는 만약 뭐라면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된 이런 시스템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re-examine 하게 되는 건데요.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그리고 테스트 검증하게 되죠. 자기들의 이론을 다시 검토하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and 그리고 conclusion 결론을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old idea는 옛날 생각들이 are replaced 대체되는 거네요. 뭘로 교체가 되냐면 언제 교체가 되냐면 옛날 생각이 언제 교체가 되냐면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았을 때 교체가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냐면 소위 어떤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cannot explain,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로 뭐가 이어지죠?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이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이유는 완전한 문장 안에서 사용되었던 하나의 단어가 앞에 나가서 이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선행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얘를 들어다가 뒤로 옮기면 어딘가로 옮기면 문장이 뭐 앞으로 옮겨지건 뒤로 옮겨지건 이 불완전한 문장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다시 뭘 만들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걸 합치면 얘네들은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이 관계대명사의 사용의 올바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얘네들이 explain, 설명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설명한다라는 말은 뒤에 무엇을이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설명한다라는 말이니까 앞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 information을 뒤로 옮겨보면 they cannot explain information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걸로 봐서 이 관계대명사는 올바르게 사용이 된 거죠. 글을 읽을 때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필요한 거냐면 문법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지 얘가 올바른 건지 확인하실 때는 저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6번이요. 그래서 일단 somebody가 makes discovery, 누군가가 발견을 해내면 once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나오셨군요. 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뒤에 접속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 된다라고 그랬냐면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런 말이 되죠. 그냥 부사로 쓸 때는 once는 한 번. 그래서 once again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라는 말로도 쓰죠. 그래서 once upon a time in Korea라고 하면 그 옛날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누군가가 뭔가 발견을 해내면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review it 그걸 검토를 해보게 되죠.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봅니다. 자, 뭐 하기 전이냐면 사용하기 전에라는 말인데 우리 좀 전에 instead of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있다 그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그냥 사용하다라는 use라는 동사를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서요? ing로 바꿔서 동명사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using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인데 in their own research 자신들의 연구에서 이용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this way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 자, 어떤 방법이냐면 building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어디 위에다가 옛 발견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이런 방법은 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this way 자리가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저 방법이 ensures 보장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this way가 단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가 단수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 복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 자리를 틀린 것으로 찾았어야 하죠. 그래서 얘가 ensures 때 보장해 줍니다.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과학자들이 correct their mistakes니까 자기들의 실수를 수정하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라고 할 때 arm이라는 단어는 무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무장시키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데 저놈이 지금 소위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되어서 수동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be armed with라고 하면 얘가 이제 무장된 이라는 말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뭘로 무장이 되었냐면 with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 armed with라고 쓰면 우리말로는 무장하다라고 이렇게 능동으로 쓰지만 이 자리는 뭐뭐로 무장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요. 당연히 앞에다가 주어를 쓰지 않은 건 얘가 주어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분사구문이라는 건. 그래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사람들은 도구나 그다음에 기계를 만드는 거군요. 그다음에 그 도구나 기계는 어떤 도구나 기계를 만드는 거냐면 소위 관계대명사가 왔죠. 어떤 도구나 기계를 만드냐면 transform이라는 말은 모양을 바꾸는 거죠. 변화하는 건데 the way 방법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는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는 도구나 기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끝나는 듯 하다가 끝나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커마가 나오고 ing가 등장을 했네요. 자,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저렇게 커마가 나오면 쟤는 그리고 그래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훨씬 더 좋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어요. transform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trans라는 말이 바꾸다라는 얘기고요. form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form이에요. 모양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다라고 해서 transform이 변형하다 뭐 이런 말이 된 거죠. 아, 맞다. 그래서 변신 로봇 걔 이름이 transformer죠. 이 뒤에다가 ER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놈 뭐 이런 말을 붙인 거죠. 로봇 이름이 변신이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로 나와 있었던 이 자리에 마추의 밑줄이 있었던 건 뒤에 보면 이 자리에 지금 ER, 그 다음에 better이라는 비교급이 와 있죠. 이 비교급을 강조한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추나, 그다음 still이나, 그 다음에 even이나, far 같은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 어떻게 강조하는 거냐면 뜻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쉽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있는 말이 우리말로 해주자면 훨씬 정도 이렇게 붙여주셔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제가 비교급이 더 의미가 강하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51번 차근차근 다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52번 문제도 연속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52번도 안 어렵습니다. 지문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졸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졸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작전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나올 걸 각오하고 귀를 깨물어 버리려고요. 자, 지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답이 있는 쪽부터 먼저 불러드리면 뒤쪽 먼저 해석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따가 다시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와도 뭔가 이게 새로운 걸 시작하면 훨씬 더 잘할 건데도, 그런데도 얘가 increase, 아주 조장된다, 권해진다, 부추겨진다라고 그랬죠. 이런 편안함에 대한 이런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바람 때문에, 이런 갈망 때문에 encourage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겠죠. 그죠? 오히려 안 하게 하려고 하는, 못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제약되다라는 뭐 limited나 restricted 좋고 discourage 같은 단어들도, 이런 것들도 다 괜찮겠죠.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면 저승으로 먼저 가실 가능성이 항상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것들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발달을 했어요. 이게 먹어도 이 풀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건 먹지만, 못 보던 풀이 있네? 하고 먹고 나 먼저 갈게?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게 독버섯이면 가급적이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몸을 하는 쪽은 별로 이렇게 번식에 적절하지 못해서, 생존과 번식에 적절하지 못해서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여기서도 이 지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기술 발달이 종종요. 기술 발달은 변화를 강제하게 되는군요. 뭐 당연히 기술이 발달하니까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리고 이 변화는 그런데 뭔가가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익숙한 거 그대로 쓰면 좋은데 뭔가가 뭔가가 바뀌면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래요.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냐면, 자, 기술이 종종 resist 되는, 이 resist라는 말이 얘가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RE라는 말이 들어오면 얘는 두 가지 의미로 주로 RE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1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시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 뜻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 R이라는 말은 뒤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그 다음에 SIST도 조금 어려운 건데, 이제 이 정도는 약간씩 하나씩 추가를 좀 해갑시다. SIST가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stand라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싸울 태세를 취하고 뒤로 물러서서 딱 자세를 잡고 서는 걸 레지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항하다, 맞서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는 resistance라는 명사형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저항이라는 말이고, 주로 들을 때는 불어로 resistance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항군이 되죠, 그죠? 그 단어가 영어로는 resistance라고 읽히는 겁니다. 그냥 불어에서 직접적으로 온 단어예요. ANC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불어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영상이 저렇게 생긴 것들은. 영어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래 브리튼 섬에서 쓰던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어나 로마어나 불어나 게르만어나 하여튼 한 번 침입당할 때마다 한 번씩 언어가 들어오는 거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때 이제 게르만어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한테 300년이나 영국이 지배를 받거든요. 야, 35년 일본 일제강점기에 우리 언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상생활에 영국 프랑스한테 300년이나 쳐맞고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뒤로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은 완전 왼수지간이죠. 사이 안 좋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만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걔네들이 국가 간의 감정이 아주 안 좋아서 걔네들도 이렇게 막 축구하고 이러면 막 전쟁통이죠. 그다음에 또 유럽에서는 공공의 적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도 있어요. 항상 이 네덜란드가 옛날에 이렇게 나라는 땅콩 많은데 아주 경제력도 어마어마했고, 세계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증권거래소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게 너무 싫어서 뭐 하여튼 나쁜 말 앞에는 전부 다가 더치 붙이죠. 이 더치가 네덜란드의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얘네 붙여서 뭐 이렇게 더치페이 같은 거, 참고로 더치페이는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pay by Dutch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더치라는 말이 붙으면 얘네들도 공통적으로 유럽의 언어에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주로 좀 나쁜 말들이 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각자 앞에다가 영국의, 그 다음에 또는 프랑스이라는 말을 붙이면 전부 다 상대방을 욕하는 아주 비속어들이 마구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 나쁘게 얘기해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을 양놈이라고 붙일 때, 앞에 양자 이렇게 붙으면 이상한 말들이잖아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양코배기 이런 말 쓴다거나, 옛날에 썼던 기지촌 같은 데서 양공주 이런 말을 만들어 쓰거나, 일본 애들은 이제 쪽발이 이런 거 쓰죠, 그죠? 중국 애들을 뗀놈 이러잖아요. 이제 요새는 이제 잘 안 쓰는 말이 됐죠. 너무 예스러운 말이 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상대방 국가의 형용사형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영국하고 프랑스에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 시덥잖은 걸로 서로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맨날 영국 애들 보면 너희는 먹을 게 없어서 뭐 먹고 사냐 그러기도 하고, 요리 강국에 대한 자부심이죠. 프랑스 요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상한 것도 많이 쳐먹고 이상한 거 진짜 많이 먹습니다. 걔들. 왜 흉선 요리라고 그래서 가슴샘 이런 것도 먹거든요, 고기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안 먹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프랑스 애들은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먹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맨날 이렇게 피쉬앤칩스 먹는 거 보고 이제 놀린다고 그런 소리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종종, 그래서 레지스트라는 말이 그런 말로 저항하다라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합시다, 이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이유냐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가 perceive it, 그것을요. 자, 일부 사람들은 perceive라는 말은 인지하다라는 동사를 끄고, 받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it이 기술일 거거든요. 여기 as가 뭐뭐로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hreat이라는 명사는 위협입니다. 겁주는 거죠.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s important, 아주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our natural hate,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혐오죠. 싫어하는 거죠. 그죠? hate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혐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뭘 그냥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싫어하냐면, being uncomfortable, 그러니까 불편한 게 그냥 싫어요. 왜 언제냐면, we consider, 우리가 생각할 때, the impact of technology, 기술의 영향이 어디에 끼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즉 기술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이런 영향을 고려할 적에, 기술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임팩트를 고려할 적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초에 자연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면 얘는 in fact하고 같아요. 그냥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들 대부분이 prefer 더 좋아하거든요. 뭘 더 좋아하냐면 path는 길이죠. path는 길, 경로라는 뜻이고 list라는 말은 제일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이 원래 그래서 this tendency 이런 경향이 의미하는 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 싫어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아주 이렇게 레지스턴스가 가장 아주 그 적은 길로 가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이 the true potential이요. 이 진정한 potential이라고 하면 잠재적인 잠재력이잖아요. 이런 진짜 잠재력,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어쩌면 remain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데 어떻게 있게 되냐면 unrealized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가 realize라는 단어를 너무 깨닫다라고만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단어의 1번의 뜻은 여러분이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IZE라는 말이 뭐예요? 얘도 동사를 만드는 말이잖아요. to make라는. 그래서 얘가 to make real이라고 영영사전에 1번의 뜻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영사전이 앞쪽이 to로 시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동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make rea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죠? 현실을 만들다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루다, 실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1번, 그 다음 2번이 깨닫답니다. realize는 2번이 깨닫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remain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냐면 realized면 그러면 이루어진일 텐데 앞에 un 붙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because 왜냐면 for many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신기술의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신기술이 나왔으면 그게 적용돼서 그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개발된 기술이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건 just 그냥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많은 뭐가 되는 거냐면 struggle이라고 하면 어려움이죠. 그죠? 어려움, 아둥바둥하는 거, 그런 걸 struggle이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는 그래서 our ideas가 우리의 아이디어인데 뭐에 관한 거냐면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니까 how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면 new technology가 can enhance our lives, 우리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조차도, 이런 생각조차도 그 다음에 maybe가 그러면 동사가 되겠죠. 얘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냐면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편안함에 대한 갈망이 드는 거죠. 익숙함에 대한 갈망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encouraged라고 권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반대말에 해당되는 제한하다라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였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럼 우리 이제 일단 52번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